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됐어요. 남편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연애를 걸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당시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이었는데 왜 시작될 곳을 방문하면 결혼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절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저와 달리 명문대를 졸업해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을 다니는 소위 엘리트 직장인이었던 그에 비해 저는 전문대를 겨우 졸업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물론 제 친정은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큰 빚은 없었고 부모님 모두 각자의 놀는 알아서 책임지겠다 선언하시는 그런 분들이니 말이에요. 다만 결혼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는 선뜻하게 큰 결혼 자금을 대줄 만큼의 여유는 있었던 것인지요? 없으셨어요. 물론 저도 부모님에게 도움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공무원을 하셨던 시부와 젊은 날의 커리어 어머이였다는 심가 있었으니 아무래도 그런 시대 눈에 저 사람이 눈에 차이란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친정보다 시댁이 훨씬 잘 사는 편이라 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의 당당한 모습과는 별개로 결혼에 조금 망설여지게 된 것이죠. 당신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우리 결혼하면 내 친정에서는 결혼작은 많이 못 해주실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실까? 내 부모님이 무슨 속물이 내가 벌써 미리 다 말해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못 만들어 와서 서로 돈은 내가 더 잘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걱정된 마음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한사고 괜찮다고만 하며 저를 달리더군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시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매번 인사를 갈 때면 왠지 모르게 서늘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했고 남편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어요. 불안했죠? 이런 집안에 들어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요. 게다가 부모라는 분은 제 면전에 되고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들이 저의 결혼에 탐탁치 않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죠. 어디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휴 진짜 아들만 아니었으면 이런 며느리 내 생전에 들이지도 않았어.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랑? 엄마 말이 맞다. 집안 학벌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애랑 도대체 뭐하러 결혼하겠다는 거야? 어디 가서 제가 내 큰 며느리다 이런 말하고 다니겠어?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쉽게 보겠어.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돈은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좀 모자라다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식이 좋다는 여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내가 얘랑 결혼하고 싶다니까 매번 작은 신랑이 가오 같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에 들어주니 참 고마웠어요. 이런 남편이었으면 말이에요. 이쯤에 시부모와 남편 사이의 분위기 때문에도 파월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오갔을 정도였으니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국면의 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러다 시부모가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 가게가 이전과 달리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이 껑충 뛰게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를 만날 때보다 수익이 배는 늘었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은 성에 차지 않는 표정이 하셨지만 끝내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너 공 예쁘다고 해서 우리 잘난 장남이랑 결혼시켜준 거 아닌 거 알지 알아서 잘 처신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감아주는 거다. 그렇게 결혼 후 1년 뒤 남편의 남동 동생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그때도 저는 주방에서 시부모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 뒤를 뒤따라온 여자가 참 예쁘면서도 참해 보이더군요. 저런 사람이 제 동서 될 사람이라니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동서가 있으면 제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엄마, 아빠, 나 얘랑 올해 결혼하려고 우리 결혼 허락받으러 왔어요. 허락해주세요. 하지만 대뜸 시부모 앞에서 결혼 선언하는 시동생이 말해 시부모는 어안이 벙벙한 듯
일단 식탁이 둘러앉아 동서 하이텍 방문 때와 똑같이 말이죠. 처음에 그런 동서대 사람에게 최선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어디 결혼이 나 결혼하겠소 한다고 되는 일인 줄 알아. 일단 그래? 서로 할 건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승낙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거기 하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거 저는 의대 나와서 지금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나서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제대로 된 신입으로 채용될 전망이 의사, 우리 둘째가 사자직업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내가 이제야 아들 덕을 보는구나. 드디어 나도 의사 시비가 되는 거야? 나는 이 결혼 찬송이다. 역시 내 아들이야. 시부모는 동서의 직업을 듣더니 아주 좋아서 방방 뜰 지경이더군요. 제가 왔을 때와는 완전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에게 잘했다고.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어깨를 두들겨주는 자기 부모님의 모습에. 옆에 있던 제 남편은 어쩐지 속이 더부룩한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그저 시댁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고요. 남편의 반응에 저 역시도 속으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던 시부모님은 혀를 한 번 더니 동서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의사가면 내 열쇠 하나쯤은 줘야 되지 않겠어? 둘이 결혼한다면 내가 집은 에다 주마. 의사 며느리가 온다는데 내 그것 하나 못 해주겠어. 그런 시부의 말에 동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도 뭐 하든 돈 제법 있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걸요. 그냥 저희 반 결혼하 먼저 이야기했어요. 서로 반씩 나누며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반반 결혼, 설마 둘이서 딱반 나눠서 결혼하겠다고? 세상에 하나 있는 며느리보다 새아간 내가 훨씬 낫구나. 쟤는 도대체 뭐 차라는 게 있어야지? 너처럼 직업이 좋기 나 집안이 좋기 나 아무튼 새아가 너는 정말 인성까지 아주 최대로 된 사람이구나. 뭘 또 그렇게 말해. 쟤도 잘하는 거 있잖아. 청소랑 음식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누가 가게 하는 애 아들 할까봐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시부모의 행동에 처음 시댁을 방문한 동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아무 도울 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자이는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호호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분통을 털이지만 도 첫 대면이다 보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싶어서 동서의 그런 태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겼죠. 동서가 생기자 시부모의 무시는 이전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너 이번 기회 확실히 하자. 너 요즘 가게 매출 떨어졌다며 어디 이번 달 가게 매출 좀 나한테 보여줘봐라. 우리 큰애랑 결혼할 때는 앞으로 잘하겠다 소리칠 언제고? 설마 우리 애가 독박으로 돈 벌어야 한다 그딴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 제발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는 소식 들으셨으면 맏며느리 수고한다. 고생한다. 뭐 도와줄 건 없냐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직 홀레 손님들도 많아요. 참나, 너 이번에 대출까지 받았다며? 내가 뉴스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가게 하나 유지하겠다고 대출을 받나 싶었더니 내가 딱 짝이 없구나. 그 대출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설마 정말로 우리 아들 등골 빼 먹으려는 수작 부리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대체 왜 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하셨냐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곱게 말 못 드려요? 뭐, 내가 지금 이 미한테 손이라도 올리겠 말이야? 그 사람들, 얘가 이런 애입니다. 이런 애가 장사를 하겠다고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데려가서 팔자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가게 지키고 싶어서 대출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게가 어머님 가게예요. 아니요, 이 가게는 제 명의로 된 가게입니다. 제 가게를 망하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어머니가 제 가게에 알고 알보할 자격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 내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곱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 곱게 넘어가지 마세요. 저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고요. 어머님이 부르면 닮아서 도와드리고 아버님이 돈 필요하다면 남의 집안 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뭐가 있죠? 이렇게 난동 피우는 어머님 형님 취급도 안 해주는 동서. 그래, 그 잘난 동수한테 가서 붙어 있으세요. 제 가게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 지금 내가 못난 걸 우리 탓하겠다 없이 그저 몸으로 떼어먹고 사는 걸 왜 남 탓을 해? 애초에 내가 작은 애랑 비교가 된다 생각해. 어디서 작은 애들이 밀어 어머님이 지금 저랑 그애 이혼하는 거 바라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셔서 제 속을 뒤집는 말만 하시면 정말 저희 결혼 생활 끝난 줄 아세요? 당신 아들한테 이혼 경영 만들어주고 싶은 거 아니면 제발 그만 찾아오시라고요. 시모는 울긋불긋해진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가더군요. 그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막힌 속을 해결한 느낌의 저는 이후 일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날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런 상쾌한 기분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귀가하자마자 대뜸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당황스럽군요. 분명 신났던 저를 정말 잘 챙겨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너 오늘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뻥뻥 쳤다며? 왜 당신 말처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걸 당사자끼리 이야기할 문제인데 엄마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 당신은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다 알면서도 그래? 참, 당신 너무 달라졌다. 예전에는 분명 내가 돈은 잘 못 벌어도 당신이 알아서 나 해결해준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언제 도와달라 빌기라도 했어. 근데 왜 당신 가족들은 항상 나한테 달려와서 그렇게 안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 것 같더만 당신이 못 배워서 가기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지장이 생겼으면 전부 당신 터 아니여.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대들고 그럴 일이냐고. 지금 정말 당신 집안 웃기는 집안이다. 이제 보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당신 집안 사람들, 내가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준 적이라도 있어? 그래, 솔직하게 가게. 시작은 내가 알아서 했다 치자. 그럼 내가 도와달라 했을 땐 왜 안 도와주는데? 누구 하나 내게 도움의 손을 내민 적 없었잖아. 그러면서 뭘 봐 해? 당신이 알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왜 이제 와서 그래? 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당신 가게라도 돕고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로 해라. 당신이야 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 집안 사람들, 나 사업할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서 장사 좀 잘 되면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주변에 어슬렁거린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번 달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6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겠죠? 당신도 알면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지키려 대출 소리에 남편의 입을 꼭 다지는 거예요. 당연할 겁니다. 분명 제가 힘들다고 시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냐 물었지만 남편은 절대 못한다며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안 좋은 경기에 그 이자까지 갚아가며 일하려니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니 말이에요. 당신이라 당신 가족들이 갚아줄 거 아니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래? 어머님도 제발 더 이상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나처럼 밖에서 돈 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았어.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는 좀 서먹해졌다. 그래도 항상 가게로 찾아와서 절 힘들게 하던 시모의 발길이 뚝 끊긴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이었다. 일으키려 열심히 노력하며 대출금을 갚아가던 그때 동서가 떡하니 자기 병원을 차리겠다 선언했거든요. 저는 의사라면 오랜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는 그런 직업인 줄 알았어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는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들도 더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무래도 동서가 의사다 이야기하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전부 그런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이 작은 애가 이번에 평원 하나 차린다. 그래, 우리 축하 파티 할 건데 내가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심히 이런 말에 대가기에도 행기였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형님 동서지간 어렵게 만들긴 싫어서 짜증나는 마음을 꼭 누르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겼죠. 동서가 있기 전에도 명절이나 음식할 일이 있으면 제가도 맡아서 음식장이나 시댁 대청소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손 하나 더 생겼다.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모사람들은 아예 동사에게 주방으로 들이지도 말라면서 저만 안에서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년까지는 동서도 개원하기 전이라 아직 여유가 있던 때인지 저를 도와주곤 했었지만 이번에 시댁이 방문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싶었죠. 아니, 우리 귀하시는 의사 선생님 손에 물 묻히면 되겠어. 넌 가만히 앉아서 피곤이 풀고 있어라. 일은 천의 형님이 알아서 다시 할 거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 되신 몸인데 더 아어야지요. 트레이하며 대했고 동서도 그게 은근히 싫지 않은 내색이 그요. 아침부터 나와 음식을 하는 제 앞에서 시원은 대놓고 집안 비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세상에 자기가 빌린 대출 갚아줄게 아니면 자기 가게에서 썩 꺼지라는 말을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심의 앞에서 할 말이니? 세상에 형님이 정말 어머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힘드셨나 보네요. 저는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아이고, 부잣집 아가씨가 어련하시겠어. 우리 누님은 그저 몸 아끼면서 열심히 병원 운영하지. 그냥 내가 저 큰 애가 말한 것들이 떠올라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형님, 가게 정말 작지 않나요? 그런 가게에서 어떻게 대출이 나오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모르겠네. 신용 대출 받은 것 같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처럼 힘들게 살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말이야. 제가 대출받은 일 가지고 아주 거진 아부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시모 혼자서 즐기나 싶었는데 동서 역시 옆에서 짝 맞추고 있는 걸 보니 아주 우스웠습니다. 이런 비교는 정말이지 제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 이어지곤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기한테 소리를 쳤다고서 그러는데 아주 이전보다 더 대놓고 동서와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니 말도 마. 아주 어디서 저런 게 내 며느리라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엄마랑 같이 알아본 좋은 선자리. 다 뻥뻥 차더니 아주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게 분명하지. 신은 아주 저 드러나는 듯 큰 소리로 저를 무시하는 목소리를 냈고 제가 뭐하러 저란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온갖 정이 뚝 떨어지는 마음에 앞치마를 던지고 그대로 나와 시부모에게 말했죠. 그렇게 모자란 큰며느리 보기 싫으면 앞으로도 저희 얼굴 보고 지내지 마시죠. 길 가다가 저 보더라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시고 아주 연을 끊고 살자고요. 이 말을 남기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시부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갈 길 찾아가겠다며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이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회사를 팽개치고 그대로 달려와 저를 붙잡고 말했죠.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랑 트럭을 못 내서 안달여.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조용히 좀. 당신이나 그 입 조용히 해. 나한테 밥 받아 먹고 살고 싶으면 그저 내가 하는 행동에 얌전히 좀 따라달라고. 시작은 당신 부모님이 했는데 왜 나를 붙잡고 난리야? 그래도 엄마, 아빠, 재수 씨 다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지고 나오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 체면은 뭐가 되고? 그래, 말 잘했다. 당신, 그럼 내 치면은 어떻게 되는데? 당신, 그 잘난 입으로 좀 말해보시지. 그날로 시댁과는 완전히 끊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혼이라고 하니 남편도 별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시댁과 결별하고 살았을 무렵 동서가 갑자기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해오면 시호에게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예전에는 내가 너무 했단 생각이 든다. 우리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할게. 일단 만나서 캐시 먹은 이야기부터 해보자.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과 할 얘기가 남지 않았는데요. 그냥 저희 이렇게 남남처럼 사시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곤란 거 100번, 1000번 이해하마. 그래도 이번엔 내 동서가 이사를 갔는데 같이 모여서 좀 화목한 모습도 보이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만 화해하자. 그간 있던 거 다 풀자고 시모의 말에 젖는 의구심이 들긴 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저라는 사람 무시했던 양반이 갑작스럽게 180도 돌변한 자세로 제발 동서 집들이 좀 같이 가자고 하니 의심이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동서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이죠. 온전히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동서를 모른 척하기에도 제 마음이 편안하진 않네요. 않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래도 동서개원 때도 찾아가서 인사 못했는데 집들이라 축하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뭐가 알려주는 동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동서가 이사했다는 집이 서울에서도 엄청 비싼 동네라고 소문난 위치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전 놀라서 얼른 핸드폰을 열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죠. 이런 집에서 살 정도로 유이던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리 의사라는 직업의 사람이라지만 20억을 호가하는 이 집에서 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놀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동선의 집 앞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활짝 웃는 얼굴로 형님하고 반겨주더군요. 이런 애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기분에 휩싸이며 서러들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전 조상님들이 왜 제 버릇은? 남 못 준다고 하는지 이번 동서 집들이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는 당연한 듯 저의 동서 집들이의 식물처럼 풀리려고 했거든요. 동서 역시도 제가 자기네 집들이 준비하러 온 사람처럼 덜하고요. 어머니, 저랑 화해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왜 동서 집들이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동서 자기 집들이는 집주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하게 나한테 일을 미루려고 해? 우리가 얼마나 손이 필요했으면 널 불렀겠죠? 내가 그렇게 우리 장남 데리고 손절하듯이 발길 뚝 끄는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네서만 아니었으면 당장에 너라고 내 아들한테 단단히 말하고 다녔을 거야. 은혜도 모르는 주제, 어디서 무슨 당당함이. 이때 만약 동서 집들이 손님들이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시건서건 가만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 집 구석엔 정이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나마도 동서는 로가 적었기에 잘 지내볼까도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림 손님들도 오셨는데 좀 거들어주세요. 동서 형님, 지간 좋다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넌 내가 한 말이 웃으니 그래? 어머님 앞에 계시니까네 편이 더 많다 이거지. 정말 저 어머님이 형님 도와주러 온다는 말 듣고 준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엌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얼른 음식이나 좀 해줘요네. 동서는 재판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가기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 가사 도미로 형님 써드릴게요. 어때요? 그 구멍가게는 이제 접으시고 저희 집에서 일하시면서 다니는 건 어때요? 미쳤니? 내가 뭔데 내 가게를 구멍가게라 깎아내려. 그리고 뭐가 어쩌고 저자. 가사 도우미. 너 잊어봤더니 아주 뻔뻔한 년이나. 제가 큰 소리를 치자 기다렸다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입을 꺼들다 그요. 너야말로 뻔뻔한 년이다.
어디서 내 동서한테 그딴 말버릇이야? 너는 귀한 남의 집 잘난 아들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해오긴 하던가. 가게 크거 하나 하면서 대출까지 받고 집안 갈라치 놓고 선 내가 우리 집에 도대체 해준 게 뭐야? 내 동사처럼 집안이 부유해서 올 때마다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오길 했나? 아니면 결혼할 때 집이라도 들고 왔어? 지금도 돈 잘 버는 내 아들 옆에서 뒷바라지 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못된 생각만 하니까 내가 속이 오죽 답답하지. 시모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자 옆에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렸죠.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저에게 보란듯이 드러나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이 또 화내시 형님. 일단 그래요. 앞선 제 얘기는 먼저 만 푸시고 제가 오늘 형님 일당 잘 챙겨드릴 테니까 집들이 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묵음 노동은 좀 심했죠. 어머님이랑 제가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에휴, 둘째, 너는 애가 이렇게 착해서 어디다 써먹을래? 이런 최반도 없는 큰 애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작은 애 말 들었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괜히 뒤에서 말라오기 만들지 말고. 그래요, 형님이 또 언제 이런 집을 구경해 보겠어요? 제가 먼저 집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일 시작하기 더 쉽겠죠.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었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급해진 쪽은 오히려 시모와 동수 쪽이었지만 했거든요. 내 동서가 그가 말 좀 했다고 삐져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들어이 나이 많은 늙은이 가지고. 들어갔으면 너도 한 번이라도 지는 척이라도 해봐라. 어찌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이 그러나. 넌 집에서 예의도 못 배웠어. 어머님, 너무 그렇게. 형님, 나무하지 마세요. 형님은 코딱지만한 곳에서 일하면서 아주버님 뒷바라지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그 순간 시야가 핑 돌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성을 찾았죠. 그렇게 부엌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동서의 손님인지 동서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요. 저는 이들과 아는 척도 하기 싫어서 몰라보는 사람인 듯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돌아 나가려던 제 어깨를 가볍게 잡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제가 놀라거나 말했거나 그 남자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역시 하면서 화색이 되어 제게 업주. 90도를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맞네요. 맞아. 혹시 부모님이 이 근방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제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사모님의 부모님이랑 이번에 큰 거래를 하게 됐다고 해서요. 아버님, 어머니 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수님의 태도에 벙벙했다.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축하한다는 말을 했던 남자는 조심스레 자기 명함을 쓱 제게 내밀었습니다. 버저것 없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것 있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예전에 먼 곳에서 부모님과 예식하는 거 잠궜었는데 혹시나 했네요. 너는 이런 분들 알고 계셨으면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어. 형님, 무슨 너 왜 형님한테 고도로 인사를 해. 그리고 형님. 부모님이 뭐 이게 대체 무슨 일인데? 너도 사장님한테 소식 들었지? 이번에 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땅 있잖아.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내 형님 부모님이 조용히 땅만 보고 다니기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드디어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니겠냐? 우리 업계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하다고. 그나저나 나 너한테 실망이다. 이런 귀한 분 오셨으면 당장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 집 좋은 가격으로 알아봐 준 것도 단 안 돼. 부모님이 평소 땅을 벌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괜찮은 땅 사고 다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문까지 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멍하이 서서 동서 손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했죠. 물론 이 상황에 영문을 모르는 것은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동서 옆에서 동서를 잡고선 붙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네 집을 소개해줬다. 그 부동산 친구란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왜 쟤한테 인사를 하고 저렇게 화색이 돌아서 좋아하고 있어? 하지만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몰랐던 동서. 역시 시모 물음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당장의 친정 부모님의 자식인 저도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제 앞에서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고 싶어 하는 동서 친구만 눈빛을 빛내며 제 번호를 받고 다시 밖으로 나갔을 뿐 저는 당장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은 오늘 동서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기에 이런 제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고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고 물론 이절의 동서도 심도 말렸지만 전 그들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빠, 집에서 소식 들었어요. 이어 일이에요. 왜 부동산 중복하는 분인지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요. 너무나 답이 듣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에 닥달했죠. 부모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며 답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땅이나 산다는 게 복권에 당첨된 것뿐이다. 땅 좀 보니? 전 내 친구 있잖아. 걔가 여기 땅이 그렇게 좋다길래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같이 땅 좀 사놨거든. 그런데 정말 그게 대박이 터졌지 뭐냐. 그래 사실 너한테는 미리 이야기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이 양반이 어찌나 막던지 괜히 우리가 먼저 설레발 치다가 일이 잘못되면 너만 속상하다고 말이야. 막 여기저기 소문내면 또 내 시댁 식구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게 걸겠어? 우리도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안다. 이 엄마 아빠도 듣는 귀가 있어? 너도 참 미련하게 왜 당하고만 살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노 걱정 없고 너도 힘들게 일할 필요 없다. 그냥 이번에 번 돈으로 건물이나 세우고 새나 받아먹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편하게 지내자. 가게가 어려워 대출받은 소식시댁에서 제가 당했던 서러움. 부모님은 다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있으셨군요.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숨기던 거고요. 괜히 저한테 바람을 넣으면 거래가 불발됐던 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어찌 될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시부모는 친정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쫓아와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너희 집의 근방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됐다며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매번 첫째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팔 잡혔다 발 잡혔어. 그런 시부모 말에 싸늘하게 그저 보고만 있으니. 시부모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전 그런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죠. 저 그 사람이랑은 이혼하려고. 저도 도저히 이렇게 살기니. 어제 이렇게 우리 집에도 울고 끝없이 울 밟아 그냥 내려오는지. 괜찮아 힘내. 그냥 계속 기도를 하세요. 없다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당신들은 자기들이 결혼 전에 저를 보면 무슨 말했는지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괜히 탓하지 말고 여기 서아 그이한테 잘 전해주세요. 가지 말라 붙잡는 시부의 손에 냉정하게 뿌리치고 전 그 집을 나왔죠.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이후로 제 친정을 두드리면서 이전에 제가 시부모에게 한 것처럼 온갖 선물을 들이밀었지만 저나 친정 부모님에겐 하나도 통하지 않았죠. 어찌 사람들이 일이스러운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 를 일언하며 문 앞에서 혹시나 떨어질 떡을 기대하는 그들이 참 인간답지 않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물을 말리지 않고 늘 방관만 했던 남편도 이혼할 수 없다며 저를 붙들고 졌으니 요즘 장인장님 잘 지내셔? 그건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찾지 못했네. 그 일하니. 근데 왜 이혼을 말해.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풀자.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 말했을 때는 어린애도 아니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그래서 지금 어른답게 잘 해결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너 사이에 있던 일로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아, 그래. 나도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갚아줄게. 당신
인성 놓은 부모님 가진 것도 당신 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보답받는 거고.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보자. 남편은 제가 옛날에 시댁에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정해 보여주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안가림을 썼지만 평소에 제게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었기에 씨알도 먹지 않았어요.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동안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주범 중 하나인 동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동서는 그 집을 거의 풀로 대출을 당겨서 샀는지 빚 갚기 급했어요. 거기에 동서 집안 고구려비 힘에 기대기도 힘들었던 것 같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동서에게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 형님, 이런 말 염치 없지만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 좀 무리했더니 갑자기 좀 구멍이 생겨서요. 이번 달만 빌리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딱 3억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동사처럼 능력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 당연히 그걸 동서한테 빌려줘야 될 의무도 없고. 자기 일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제 남들 처지에 동서를 뭘 믿고 내가 동서한테 돈을 빌려줘? 형님이 그간 저한테 많이 속상했을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제 차 팔고 있던 가구들도 싹 다 정리했는데도 돈이 모자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병원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거 돈도 안 되고, 동서, 부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되겠어? 아무튼 나는 돈 없으니까 그렇게 잘난 자기 집에 부탁해보던지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 말해보지. 그래, 전문직 의사 며느리의 말이면 두 분도 껌뻑 죽을 텐데. 이후로 동서가 빚에 허덕이면서 결국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13억에 금매로 정리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어요. 물론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고서도 주변 제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잘했다고 축하 메시지들이었고 지금 저는 부모님의 말대로 잠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중입니다. 돈 때문에 무시받는 거 이거 정말 겪고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쪽이 무일만 남았으니 갈라서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다.